저번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위장을 보호하는 5가지에 대해서 그냥 부위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은 심장이나 흰색은 폐, 그리고 검정색은 신장. 그러니까 붉은색은 심장이에요, 심장. 신장하고 신장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노란색은 위장. 그래서 5장의 컬러 코드가 작용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식품은요, 순환기 기관의 심장과 흡수 기관인 소장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아요. 그리고 흰색 식품 같은 경우에는 폐와 배설 기관인 대장. 그리고 검정색 식품은 배설과 생식을 담당하는 심장, 방광, 그리고 생식기 질환에 이게 처방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녹색 식품은 간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노란색 식품은 소화기관인 위장의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식품이 토마토. 토마토는요,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심장에서 생기는 병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암식품으로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붉은색 계통이 다 그래요. 그래서 굵게 잘 익은, 억지로 익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근데 대부분 프로틴 채울 때 따갖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올려보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서 붉은색 토마토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꼭 키워서 하는 그 되게 비싸더라고, 완숙 토마토. 싸는데요? 시골이 시골이라서. 우리는 비싸. 시골은 싸요. 시골은 싸, 알아. 그런 생각하면 시골 가서 살아야 돼, 나도. 김포 가서 사는 것도 저 완숙 토마토가 그렇게 비쌀까 싶을 정도로 되게 비쌌어요. 김포 가서 체험하고, 로컬푸드 체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따갖고, 그거를 달아갖고, 그리고 이제 그 벨지 찍는 것까지 그런 체험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토마토 농장에. 그런데 좀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붉게 잘 익은 토마토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성인병 이런 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좋은 비타민 P가 많이 들어있어 심장병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음식인데요. 비타민 P는 모세 혈관을 강화해 주어 심혈관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타적으로 대추, 오미자, 구기자 등의 붉은색 식품도 심장과 혈관에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혈관계 질환을 치유하는 작용을 해줘요. 자, 흰색 식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도라지인데 폐와 기관지에 작용을 하면서요. 아이가 심하게 기침을 하고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을 때 상당히 좋아요. 원래는 약용식물이에요. 이거는 도라지는 한약재로서의 이름은 빌경으로 흔히 말린 도라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약재니까. 그리고 도라지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자, 도라지 사포닌이나 인산 사포닌이나 그리고 더덕의 사포닌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냥 비싼 거 차이예요. 그냥 싼 도라지 많이 드시면 건강에 똑같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인삼이 좋다, 인삼이 육년근에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는데 정말 장내삼 말고 순수 신만이가 캔 숲 쪽에 있는 산삼 아니고서는 다 도치니 개찌니. 그러니까 그냥 도라지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런 사포닌한 성분이 진해 거담을 작용하는 이제 그런 성분. 진해 거담이 뭐예요? 가래요. 그래서 맨날 하루죠. 도라지는 성질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독이 없고 폐를 맑게 해주며 기관지에 굉장히 좋아요. 따뜻한 공유, 시드머니 좋아요. 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등색을 또 풀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녹색 식품은요. 녹색 식물의 엽록소는 간장과 쓸개에 작용을 하면서요. 간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을 하면서 쓸개와 위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위산 가다증이나 위궤양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금치나 파슬리, 쑥, 양배추 이런 등으로 만든 녹즙은 간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몸에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엽록소는 인체의 조직 구석구석에 작용을 하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그리고 체세포 기능을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피부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에 녹즙 한 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노란색 식품. 이거는 위장병 환자에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노란색 토종닭. 그것도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가요. 색깔로는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좋고요.
그리고 호박죽이나 노란 벌꿀, 그리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서 만성 위장병 환자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식품은 한방에서 신장과 관계 있는 음식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검정콩과 오골계는 특히 신장, 콩팥이죠. 기능에 기여하는 식품이에요. 오골계는 검정색 식품의 주요 기능처인 신장뿐만 아니라 간장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주고요. 검정콩은 몸에 독을 없애는 작용을 하면서 남성들의 정력이 좋습니다. 삼선이 검정콩. 그리고 검정콩 매주와 이제는 뭐 들통을 났으니까 마음껏 그렇게 늦둥이를 원하세요. 내 나이가 41. 아 그러면 검정콩 많이 드셔봐. 내 많이 나이가 드셔. 그래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운동 가는데. 아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45만 돼도 애기 하나 낳는다고.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검정콩 매주와 검정깨를 섞어서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은 특별한 신체 기관에 이상이 없는 성기는 장면이 굉장히 좋대요. 어머님한테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저 바쁘니까. 어머님이요. 그대의 어머님이요. 사무장님. 우리 엄마 말고요. 우리 엄마는 제가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세요. 젊으시니까 아직. 우리 엄마는 내가 봤을 70대 때는 중반. 며느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끝났어. 어머님은 60대 중반. 어머나. 10년 차이잖아요. 엄청 젊잖아요. 근데 체력은 저희 어머니가 더 좋은데. 건강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소나 숙주향 등은 신장과 방광 그리고 생식기에 활력을 준다. 검정색 식품을 많이 드시면은 남편분들의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들. 뭐 여기 천여 선생님도 계시죠? 천여 선생님이 누구야? 아직 안 왔어. 아직 없죠. 얘 선생님은 처녀세요. 우리 선생님 결혼 안 하셨죠? 아유 미리 공부하는 거야. 이건 돈 주고도 못 들어. 아유 잘 들었어. 제일 중요해.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돈 우리는 시들어가는 꽃이라면 피는 꽃이잖아. 이거 많이 배우시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컬러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음식은 눈으로 먹는다. 사실은요, 우리가 맛을 느낄 때요, 우리는 미각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각은 1%밖에 작용을 안 해요. 시각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이 87% 정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식품의 색만 보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음식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먹기 싫다, 식욕이 증진되거나 감퇴되고 이런 게 시각적인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동일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색이 다르면 다른 맛으로 인지하거나 아니면은 색만 보아도 특정한 맛이 연상되는 거. 레몬! 여기서 침 나오죠? 그런 거예요. 딸기! 하면은 달콤해요. 그 왠지 붉은색 계열 하면은 달콤하다는 느낌이 딱 나죠. 수박도 그렇고 다 붉잖아요. 붉은색 종류가 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시각과 미각 간의 공감각적인 현상 그리고 음식의 색은 미각과 긴밀 연관성이 있으면서 색채를 통해서 미각도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식욕을 돋우는 색은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프랜차이즈 간판 보면 거의 빨간색이에요. 프라이데이,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옛날에 다! 그게 흰색과 빨간색이 오묘하게 조화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빨간색 테이블에 흰색 하면은 이거야. 아니면은 흰색 테이블에 빨간색 붉은색 계통의 그릇 이러면은 식욕이 확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이런 데가 보면은 붉은색 간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시각 먹고 싶다 이런 거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흰색 접시보다 빨간색 접시에 담긴 스파게티를 먹었을 때 식사량이 약 20% 정도 많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식욕이 돋우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런 노무라 주니치 박사가 식욕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해갖고 연구 결과한 건데요. 빨강과 주황색에서 가장 높은 식욕이 반응하고요. 그리고 노란, 녹색 순으로 식욕이 반응하게 높게 나오고 황록색과 청색에서 보라색으로 이어지는 색상에서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면은 청색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먹고 싶나. 제가 빨간색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예. 자, 청색이나 보라색. 경험적으로 독이다, 쓰다 이러면은 청색이나 보라색을 연상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의 관점이 딱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갖고 그리고 음식이 상한 거. 그럼 약간 어둡거나 푸른 곰팡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런 걸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느낌이 느껴지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욕의 억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이용하여 이제 그런 파란색을 보면은 감정이 이제 완화가 되는데 다이어트 시 몸매 관리 등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자극받으면서 가짜 식욕이 발생해서 단 것을 먹고 싶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게 이제 파란색을 통해 갖고 그게 완화가 돼요. 자꾸 단 게 먹고 싶어. 사람 피곤하고 그러면은 단 게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욕 땡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자꾸 찾아서 입에 넣는 게 바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조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복감이나 포만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도와 식욕을 자제시킬 때 그때 파란색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딱 봤을 때 어때요? 저거는 파란색 테이블보에 파란색 그 그릇 그런 걸 이용해서 한 건데 맛이 있어 보여요? 우중충이요. 우중충하고 되게 딱히 식욕이 떨어지죠. 근데 옆에 있는 거 빨간색 테이블보죠. 예, 거기에다가 저기 하얀색 접시에다가 지금 스파게티를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식탁의 매트나 소품 등 그런 거를 푸른색 계열로 바꾸거나 꾸미거나 청색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거나 이러면은 시각적으로 그냥 맛이 없다,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효과적인 게 생겨요. 딱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 대부분 그렇게 주방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앉는 부분이나 본인이 쓰는 식기 그런 거를 이런 계열로 바꾸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다이어트에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 자리는 가급적이면은 노랑, 빨강, 주황 등의 난색 계열 색상은 식욕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난색 계열의 색상은 거실이나 방의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소품을 두거나 빨간색으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면 활동성을 자극해요.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식기나 테이블보는 붉은색 계통이 안 좋은데 소품이나 이런 걸 두면은 그게 이제 그 활동성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바탕색 화면을 푸른 바다와 같은 청색이 주가 되는 풍경이나 이미지를 깔아주는 것도 식욕 억제에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XP 윈도우 회사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파란색이에요. 따라라란. 예, 그래서 그걸로 해놓으라는 거야. 따라라란. 예, 거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컴퓨터를 만들었을까요? 예, 그리고 빛과 식욕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협식장애 치료 효과도 이제 그런 빛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자연광과 유사한 백열등은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좋아지게 합니다. 왜? 저희 집안에서 먹는 것보다 야외에 나가서 날씨 좋은 날 햇빛 이렇게 쫙 내리지 그러면은 정말 그냥 맛있지 않아요? 근데 상추에다가 된장에 푸코즈 찍어서 그냥 밥 척 얹어갖고 먹는데도 꿀맛이야. 그런 거는 물론 야외에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그런 자연광 그런 게 식욕을 돋궈주는 이런 우중충한 날에는 왠지 술이 땡기지 먹는 게 땡기지는 않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동동주의 파전 이걸 먹어줘야 돼요. 정말 서울의 강수량에 의해서 10m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운동하면서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자꾸 이렇게 운동 끝나고 먹으면 안 돼. 오늘까지야 딱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푸드코트 가갖고 세일하는 거야. 3개에 10,000원. 그래서 딱 이거까지야? 외쳐 이러다 지나가다 다 맛있어 버려. 우리 저희 가서 매운 쌀국수 먹을까? 포야 인증된 데 아니야? 그래서 근데 탄수화물 나오면 살찌니? 너 당연 살찌지. 탄수화물 되게 살찌지. 그치 그건 안 되겠지? 막 또 가.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해. 그래서 족발?
야, 족발은 피부에 좋잖아. 지금 피부에 좋은 거지. 근데 내가 족발보다는 치킨땡이네. 야, 이 근처에 5분구이 치킨집 없니? 그랬더니 깊이 쫙 빠져서 5분구이 치킨집은 칼로리에 낮대. 별짓을 다 해. 저기 석천호수 두 바퀴 돌면서 계속 먹는 얘기만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랬어요, 어저께. 예, 그랬던 웃기죠. 여자들은 그래요. 5kg만 뺐으면. 예. 많이 빠요. 그래서 프로핏을 할 때는 형광등은 소화력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느낌의 백열등 아래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소화작용이 촉진됨으로 해서 음식의 맛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백열등은 태양광과 유사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요리를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죠. 평면적인 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근데 더 튀어나오게 해서 맛있다, 저거 먹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샘솟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은 형광물질에 의해 프로핏을 띄어요. 그래서 음식이 평면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둔화시켜요. 그래서 소화력을 둔하게 만들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라도 형광등 아래서 생활하도록 하세요. 과연 그러냐면 백열등 말고요. 네. 예,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몸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명상을 통한 긴장을 풀고 이런 도구를 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증가해 공복감을 덜 느끼게 되어 식이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는 이런 가운데 환경과 공간 속에서 어때요?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음식에 대한 욕구 조절을 향상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컬러 푸드, 이 음식으로 영양학적으로서 컬러 푸드와 색깔로 인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컬러 푸드가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이어트나 이런 컬러 음식을 맛있게 더 식욕을 돋구는 빛 그것까지 제가 했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보너스로 해서 이제 컬러 테라피를 준비를 했어요. 자, 스트레스. 요즘에는 컬러 테라피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거는 심리 쪽, 치료 쪽이에요. 컬러 테라피는 그게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거 해서 패션학 쪽으로나 궁합이 맞는 본인의 피부색과 이미지와 맞는 그런 컬러 테라피가 있고요. 이제 또 이런 음식으로서 해갖고 하는 이런 컬러 테라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유의 파장을 지닌 색깔이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는 게 바로 컬러 테라피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컬러는 푸른색. 파란색은 신진대사 균형을 맞춰주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방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푸른색, 하늘색 이런 벽지 같은 거를 해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쌓이는 거를 날려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가까이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정도를 낮춰주거나 해소하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파란색은 신진대사의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녹색은 육체적, 정신적 균형을 맞춰서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적색광은 빛을 얘기하고 혈압을 높이고 호흡수와 근육 긴장을 증대시키는 반면 청색광은 신경계의 각성 안정도나 호흡수와 눈 깜빡임 그런 빈도를 감소시키고 혈압과 같이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행복감과 편안함, 즐거운 생각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침실에 푸른색 계열이나 라벤더색 같은 보라색 계열로 꾸며주면은 마음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줘요. 자, 자연 색채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온함에서 자연의 녹색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탈피는 회색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무의식 속에 각인된 자연 색채에 대한 그리움이 동시에 자연색으로부터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색의 휴식 효과가 단지 나무와 식물에서 발산하는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색상을 통한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인 순환계에 의한 것으로 녹색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줘요.
생명력을 증대하면서 교감신경계의 안정화 그리고 신장과 간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화 작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의 몸과 건강 그게 다 음식이나 이런 거와 같이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품 인테리어, 집안 인테리어 그런 다양한 이런 게 이런 빛, 컬러 이런 걸 해서 테라피 쪽으로 치료 효과 이런 거를 같이 증대시켜주는 게 같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녹색이 뇌하수체를 자극시키고 뇌 분비선의 활동을 증대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순환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을 최대한 녹색으로 느낄 수 있도록 꾸미는 거 그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녹색 식물로 가득한 후보작용 화분을 언제나 감상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그리고 파스텔 그린이나 모스 그린 같은 채도가 옅은 따뜻한 계열의 녹색은 인테리어에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파스텔 톤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 게 사람을 좀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틈틈이 창밖에 푸른 나무를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파란이나 초록을 떠올리면은 거기서 몇 분이라도 명상을 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레몬이나 바나나 그리고 파프리카 파인애플 등의 옐로우 푸드가 비타민 보충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에 같이 도움을 주는 굉장히 상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란색 계열의 이런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세요. 그래서 지나친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삶에 활력을 줘요. 안 그런 사람이 루즈하게 되거든요. 매일 평탄하고 매일 행복하고 매일 즐거우면은 행복한 건지 즐거운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인생의 활력소가 돼주거든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래서 삶의 긴장감을 주면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동기유발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 생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없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스트레스 수준을 찾아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사고를 유연하게 통제를 하시면서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거나 나에게 잘 맞는 취미 활동인 그러면서 스트레스 대처법을 찾아서 실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위의 환경 조성에 컬러를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이 더욱더 이제 쉬워지면서 건강한 나를 찾아가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컬러푸드를 이용한 레시피예요. 자, 식빵 이불을 덮은 과일과 달걀, 후르츠 에그 샌드위치를 그냥 이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해서 이거 이제 사진 찍으시고요. 그리고 차가워서 더 맛있는 상큼하고 쫄깃한 소고기 과일 냉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양한 방울토마토라든지 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이제 과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소스는 이제 오렌지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냉채.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롤 속에 달콤한 망고가 망고 캘리포니아 롤이에요. 그래서 망고하고 이제 그런 해서 롤처럼 만들어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예, 그리고 빨간 딸기와 초록색 야채의 행복한 만남. 스트로베리 채소 샐러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철 과일이죠. 5월달까지가 딸기 생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해서 딸기 이렇게 해서 손질한 딸기와 이제 다른 채소 이걸 갖고 이제 상큼한 샐러드 이걸 이제 만든 거고요. 비스킷 속에 고소한 소스와 상큼한 과일이 과일 너츠 까나페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료와 소스 1, 소스 2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잘 먹더라고요, 맛있게. 그래서 그 견과류도 먹일 수 있고 그리고 과일도 해서 먹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백설공주도 먹고 기절한 사과 후르츠 케이크 기절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과일을 이용해 갖고 사과하고 이제 이용해 갖고
야쿠르트 이제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갔어요? 포도씨. 예, 포도씨. 그래서 건강한 빵이에요. 건강빵.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자, 작고 앙증맞은 새콤달콤한 뿌띠 애플 파이. 예, 그래서 파이 껍질 반죽이에요. 그리고 충전물 재료.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파이 반죽은 무팽창이죠. 무팽창이에요. 팽창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맛있어요. 예, 이렇게 해갖고 하시면은 아이들에게 마드레는 은박 접시 혹시 아세요? 은박으로 해갖고 웨이브 져갖고 좀 낮은데 이렇게 접시처럼 된 거.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뽕무늬처럼 이렇게 웨이브 된 거 있어요. 약간 튼튼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그냥 미니 피칸 파이든 사과 파이든 거기에다 그냥 구우시면 되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 좀 튼튼해요. 걔는. 그래서 얹히고 그래서 쓰러지지가 않아요. 일반 호일 같은 거는 베이킹 컵에 넣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하잖아요. 마드레는 컵은 그 자체가 그냥 틀이자 일회용으로 그냥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이커리 그런 그 사이트를 보면은 마드레는 컵 하면은 치면은 떠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에 다양한 거를 베이킹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만두피 예, 그거 깔고 피자처럼 그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컵이에요. 예. 그리고 과일 친구와 파운드 케이크를 만났어요. 그래서 과일 파운드 케이크. 예. 그래서 이제 과일과 이거는 이제 홈베이킹식으로 해갖고 만든 거. 이 레시피는 제가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소작업 해놨던 거예요. 아이들 이제 식습관 책 이걸로 해갖고 소작업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소한 아몬드가 버물려진 시금치 바나나 무침. 그래서 하고 쫄깃쫄깃한 쇠고기와 아삭한 파인애플이 케첩에 볶아졌을 때 그래서 쇠고기 파인애플 케첩 볶음 해갖고 이제 소고기와 이제 파인애플 같이 해갖고 소고기 볶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고기 해갖고 새콤달콤하게 이제 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새콤달콤한 과일과 돼지고기가 만나 탕수육으로 태어난 과일 소스 탕수육. 예,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탕수육 만든 거고요. 자연이 준 달콤함과 영양이 가득 단호박 너츠빵 해갖고 단호박과 예, 이제 그 너츠 호두 아몬드 슬라이스 이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호두수육 로 해갖고 건강하게 만든 건강빵이에요. 아이들이 워낙 단호박이나 이런 호박 종류를 잘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갖고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예. 해서 이거는 그 쌀가루 이런 거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전체 쌀가루 하면은 맛이 없고요. 섞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중력분하고 쌀가루하고 예, 섞어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기적의 음식 버섯의 이유 있는 변신에서 모든 버섯 케찹 탕수육 해갖고 예, 버섯을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탕수육으로 하면 굉장히 아이들 좋아해요. 파프리카나 이런 거 있죠. 탕수육 입혀갖고 해갖고 탕수 소스 해갖고 끼얹어서 주면은 바삭바삭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채소 탕수도 괜찮고 이런 버섯 탕수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튀김옷을 입은 담백한 오징어와 알록달록 예쁜 야채에서 오징어 네, 채소 샐러드. 예, 그래서 오징어를 데쳐갖고 튀기는 거예요. 예, 튀겨서 반죽을 그리고 이제 천피만 파프리카는 이렇게 해갖고 소스에서 이제 버물려갖고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겁니다. 샐러드. 예, 그리고 저칼로리 가지와 담백한 대구사리를 튀겨 간장 소스에 버물린 가지 깐풍기. 예, 아이들이 가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래서 좀 튀겨서 이렇게 깐풍기처럼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해주면 어떨까 해갖고 해봤는데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네, 해서 그리고 해물 누룽지가 탕 속으로 풍덩해서 해물 야채 누룽지 탕.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거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해물 누룽지 탕 해갖고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16가지 레시피를
컬러푸드에서 과일하고 채소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요리를 통한 컬러푸드 두 번째 해갖고 오색 재료로 컵밥을 만들어 채소의 영양을 알아보자. 알록달록 오색 컵밥 해서 오색 재료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컵밥을 만들어 봄날씨를 떠나는 상상을 하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렇게 새싹소들을 많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꾸미기용이었는데 겁나게 많이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좀만 쓰고 다 가져가세요. 네, 네. 저거는 비빔밥이나 이런 거 용도 외에는 뭐 데칠 수도 없고 그래서 데쳐서 나물로 해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포장은 이제 아이스컵. 예, 컵에 넣고 이렇게. 저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뚜껑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이스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소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데서는 다이소. 예. 밥을 넣고 위에 이따가 데코해서 꾸미고 뚜껑 덮고 이거는 제가 밥을 다 하면은 꾸미고 하는 건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준비한 채소의 종류의 특징을 대하여 탐색해보고 준비한 색깔 뭐 이렇게 해서 채소에 대해서 아이들과 색깔별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제 컵밥을 만들어 오면 있어서 채소와 이제 그거를 채소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작게 잘라서 볶아주는데 꾸밀 수 있는 짜투리 재료나 이런 건 조금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볶은 재료를 이제 거기다가 참기름, 깨, 소금을 넣고 이제 밥을 같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컵밥에 넣는데 사이사이 김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장식 위에다가 해서 뚜껑 덮어갖고 야외 같은 데 갈 때는 뭐 수저나 그런 이제 포크 있죠. 뭐 냅킨에다가 싸갖고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둘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야외에 갈 때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컵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컵밥에 들어간 컬러푸드 재료를 찾아보고 이름을 적어본다. 그래서 확장활동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색 재료로 떡꼬치를 만들어 채소의 영양을 알아보자. 알록달록 오색 떡꼬치. 오색 재료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꼬치를 만들어 보면서 컬러푸드의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그거 있죠? 그 명절 때 먹는 그거를 꼬지처럼 할 건데 단지 다른 거는 떡볶이를 데쳐서 간장하고 참기름에서 버무려서 밑간을 해놓을 거예요. 그럼 거의 흡수가 됩니다. 간이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밀가루 입히고 계란물 입혀서 앞뒤로 치줄 거예요. 아이들, 저희 딸도 그렇고 제일 먼저 찝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 햄하고 이제 맛살 하는 데 있어서 쇼부를 보죠, 제가. 같이 먹어야 된다는.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꼬지에다가 산적처럼, 그러니까 꼬지처럼 이렇게 해서 꽂아갖고 앞뒤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익혀서 먹을 거고요. 내가 먹어본 꼬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떡꼬치에 사용한 컬러푸드를 찾아 색을 칠해본다. 떡꼬치에 끼우는 재료의 순서가 몇 가지 있는지 적어본다. 오늘은 패턴이에요.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몇 가지의 패턴으로 나올 수 있냐 이거야. 떡, 파프리카도 빨강, 노랑, 그리고 주황색의 당근, 햄, 그게 맛살 있죠. 그걸 패턴으로 자꾸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과연 몇 가지의 패턴이 나올 것인가를 적어보는 거.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막 깨워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 그래서 아이들 아예 꽂을 때 패턴으로 종류별로 한번 나열을 해보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조에서 가장 많이 패턴을 빨리 뽑은 조가 1등을 하는 거죠. 그게 생각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수업도, 공부도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갖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순서가 몇 가지 있는지에 대해서 패턴 공부도 하면서 그런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예,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색칠하고 이런 게 가장 좋아요. 나와 있는 그거를 컬러푸드를 찾아서 색을 이렇게 칠해보는 거. 오늘 준비한 컬러푸드. 그래서 색연필 거기서 찾아갖고 색칠해보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오늘 2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잠깐 쉰 다음에 바로 실습. 지금 밥도 거의 다 돼가죠? 네, 밥도 뜸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쌀도 많이 사다가 했어요. 그걸로 식사하시고 컵밥 꽂은 거는 가져가시겠죠.